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상현삼 아카자가 식인을 즐겨 했더라면 코쿠시보보다 강해졌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아카자 같은 경우는 작중에 나오는 악역 중 가장 팬층이 두터운 인물이죠. 아카자는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싸움 그 자체를 즐긴 타입인데 약한 인간들을 혐오하며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아카자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요. 인간을 잡아먹는 것으로 강해지는 다른 혈기와는 다르게 인간을 잡아먹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며 몸의 단련을 통해 강해지려고 하는 신념을 가졌죠. 특히나 남자를 먹는 것보다 영양가가 더욱 풍부한 여자를 먹는 것이 강해지는 데 효율적이지만 여자는 죽이지도 먹지도 않는다고 하죠. 아카자가 그런 혈기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구면 때 나오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인기가 폭발해버리며 많은 사람들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범죄자로 살아가며 주먹을 휘두르고 다니던 아카자는 도장 사범인 케이조를 만나 구원받았고 그의 딸 코유키를 만나 난생 처음으로 행복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유키와 결혼을 약속하고 도장을 물려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은 아카자였는데 평소 아카자와 케이조를 시기 질투하던 다른 도장의 무리들이 실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우물에 독을 타서 둘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아카자는 그날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왔고 와보니 케이조와 코유키가 독을 마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도장의 무리들 수십 명을 주먹으로 그냥 다 으깨버리고 그 후 무잔을 만나 혈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혈기가 될 때 인간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은 채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유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여자만큼은 잡아먹지 않고 죽이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아카자는 본인이 가진 잠재 능력보단 강해질 수가 없었는데 혈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먹어야 혈기술과 신체 능력이 강해지기에 몸의 단련도 중요하지만 식인도 아주 중요하죠. 마치 몸을 만들기 위해 빡시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헬스 오지게 하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라던가 닭가슴살이라던가 엄청 잘 먹어야 그만큼 몸도 빨리 커지게 되죠. 하지만 아카자 같은 경우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없이 그냥 운동만 죽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카자는 교체혈전에서 도마에게 패배해 상현 2에서 상현 3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도마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여자를 잡아먹는 무잔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의 광기를 가지고 있는 혈기였습니다. 아카자가 혈기가 더 일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식인을 즐겨하는 도마에게 금방 따라잡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카자가 그것에 열받아 아씨 나도 그럼 다친 대로 다 먹을 거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단련보다 그저 상현 1이 되기 위해 식인을 즐겨야 한다면 아카자도 꽤나 집착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방 강해질 것입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극한까지 갈고 닦은 수준이다 보니 더 이상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식인으로 인해 신체 능력이 상승하고 혈기술의 위력까지 강해지는 것은 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잔만 보더라도 딱히 싸움에 대한 수련 없이 인간만 먹어도 그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의 아카자를 게임으로 치자면 2차 전직을 해야 할 레벨이 되었고 모든 스킬을 다 해금을 했지만 2차 전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간들을 일정 수준 이상 잡아먹어야 2차 전직이 되며 그때부터 레벨도 쉽게 오르고 더 많은 스킬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직을 하는 순간 얼마나 강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 차이는 귀살대원이 반점을 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인간을 잔뜩 잡아먹으며 시간이 흐른 뒤에 도우마와 다시 싸운다면? 도우마 같은 경우는 아무리 혈기로서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어릴 적부터 사이비 교주로 자라나 싸움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으며 인간들을 잡아먹어 얻은 능력치만으로 상현이 된 것인데 아카자 같은 경우는 인간 시절부터 이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무술로 단련한 수십 명의 인간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내장을 다 파열시켜버리는 정도라면 사실상 무기 없이 혈기를 때려 죽인 교메이나 주변에 있는 쇠붙이로 혈기를 죽인 무이치로 정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카자가 인간들을 잡아먹어 자신이 채우지 못한 능력치를 채워버린다면 도마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인을 하고 강한 혈기가 되면 될수록 몸의 강도가 강해지며
파괴살 아침의 범위와 효과도 넓어질 텐데, 사실 지금까지 아카자에게 조금 부족했던 것은 몸의 강도, 즉 체력과 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혈기들보다는 압도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인간들을 잔뜩 잡아먹었을 때 얻는 이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체력과 저항력, 혈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도우마가 시노부의 독공격, 일반 혈기는 그냥 죽여버리는 독공격을 그대로 소환해버리는 것을 봐선 시기의 효과에는 재생능력, 저항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을 미친듯이 잡아먹은 도우마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의 반 정도 인간을 섭취했다면 빙결 공격에도 충분히 저항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우마 같은 경우는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전투 센스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은 강자와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는 부분이니만큼 압도적으로 아카자가 유리해집니다. 아카자가 도우마의 공격을 버텨내며 근접전으로 가기만 한다면 다양한 전투 경험으로 인해 전투의 달인이 되어 있는 아카자의 변칙 공격을 도우마가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아카자의 최종 목표인 코쿠시보의 대결은 어떨까요? 사실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이미 인간 시절 귀살대원이었으며 달의 호흡을 쓰고 있는 상태였죠. 코쿠시보가 귀살대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까지만 본다면 사실 아카자의 인간 시절보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검술에 대해서 천재적인 면이 있었다는 서술도 없었고 부하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혈기 하나에게 발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귀살대에 들어가 요리이치에게 호흡에 대해서 배우면서 비약적으로 강해졌고 반점까지 발현해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아카자도 귀살대원이 되어 호흡을 배우고 반점을 발현했다면 코쿠시보의 인간 시절 때보다 강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카자는 코쿠시보보다 더 어린 나이, 아직 몸에 전성기가 되기 전에 혈기화되기도 했고 코쿠시보는 인간의 몸 전성기일 때 혈기화되었죠. 그리고 그런 몸으로 혈기화된 지 훨씬 오래된 코쿠시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카자가 코쿠시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코쿠시보 역시 식인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며 약간 검사병에 걸려서 단련과 고독을 즐기는 타입이죠. 코쿠시보가 식인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아카자가 도우마처럼 여자만 잡아먹는다? 그렇다면 충분히 코쿠시보의 신체 능력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간이 꽤나 길어야 할 테지만요. 코쿠시보가 아카자를 쉽게 발라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아카자 혈기술의 상위 호환인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지만 아카자가 식인으로 인해 혈기술이 점점 발전한다면 새로운 특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비치는 세계의 하위 호환으로 볼 수는 없겠죠. 또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보다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자의 열정이 더 큰 법이기에 오로지 코쿠시보를 이기기 위해 식인을 하며 힘을 키운다면 언젠가는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역시나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 만큼 둘의 설정상의 강함의 차이는 꽤나 나는 수준이며 식인을 하더라도 무조건 코쿠시보를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둘 다 강한 자와의 대결을 즐겨하는 전투광으로서 아카자가 식인을 하기 시작해 성장을 급속도로 하게 된다면 라이벌 관계로 틈만 나면 피 터지게 싸울 둘 다 아주 행복한 혈기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귀살대에게는 아카자가 식인을 해 코쿠시보급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재앙과도 같겠지만 말이에요. 안 그래도 작중에서 강함에 대한 집착으로 목의 약점까지 극복했던 아카자였는데 아카자의 신체 능력 자체가 코쿠시보급이 되어 있는다면 탄지로와 기우가 붙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인공 버프가 아니면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탄지로에게 목이 베어 인간 시절의 기억이 돌아오지도 않겠죠. 일단 아카자 쪽에 주가 최소 3명 이상은 붙어서 싸워야 할 텐데 코쿠시보도 상대해야 되는 마당에 인원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말 좋게 흘러서 사연과의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않았던 사주 오바나이와 연주 미츠리가 아카자전에 붙어 4대1의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얼추 비벼볼 수 있게 되겠네요. 코쿠시보 역시 4대1의 싸움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도 코쿠시보전처럼 사망자가 나올 것이며 원작보다 훨씬 힘든 상황 속에서 무잔전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살대는 무잔전 때 전멸 각이거나 딱 주인공인 탄지로, 네지코 정도만 살아남는 초특급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아카자가 식인을 즐겨한다면 코쿠시보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귀멸의 칼날 컨텐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